아. 자, 일단은 일찍 온 사람이 3명밖에 안 돼가지고 제대로 시간 잰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자,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다 맞은 사람이 1명 있었고요. 처음에 7분 시간 들어갔는데 1분 정도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4번 하나 틀렸어요. 근데 한 3분 정도 만에 푼 상태여가지고 빨리 풀기는 했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2개, 1개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요거 하나 마저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늦어서 온 친구들이 더 풀어서 나온 거 외에는 변화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인 평균 맞은 개수는 2개 2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맞은 개수가. 자, 뭐 1, 2, 3, 4, 5번을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1번은 뭐냐면은 이게 삼각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에 관련된 일반형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죠? 최대최소 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주기는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기 때문에 4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구간은 지금 0부터 2까지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요거 반주기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쵸? 최대값은 지금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y좌표가 정수인 점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y좌표의 개수를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점들을 다 세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0부터 2까지 가는데 나올 수 있는 y좌표가 정수인 거는 0인 애가 2개 나오고 1인 애가 2개 나오고 2인 애가 2개 나오고 3인 애도 2개 나와요. 4인 애는 딱 하나. 그래서 총 9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답이 이제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틀리는 경우들은 하하하하 착각하게 되는 경우 착오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4sin 3x 그 다음에 3코사인 2x. 일단 뭐 4sin 3x라 그러면은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주기는 3분의 2파이. 자,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최대는 4, 최소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렸냐면은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서 a, b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sin 3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a, 0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a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얘가 a일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은 스몰 a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0보다 큰 거 중에서 x축과 만나는 거는 얘랑 얘 더 뒤도 있는데 얘는 어차피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3코사인 2x도 한번 볼게요. 3코사인 2x는 0,3을 기준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얘는 주기가 지금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태가 될 겁니다. 0,3에서 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네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파이, 3.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파이 콤마 3. 자, 요거를 y는 3 코사인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최대 최소 주기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교점들이 총 2개가 나올 텐데, 일단 얘는 파이 주기 기준으로 절반 주기, 얘는 4분의 1 주기. 그래서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 그쵸? 이렇게 2개가 지금 x축과 만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b라는 점은 이제 b, 0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나오는 노란색이 x축과 만나는 교점, 그쵸? 자, 요게 지금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P점은 4sin 3x 위에 있죠? 4sin 3x, 흰 선 위에 P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BP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AB는 완전히 정해져 있죠? 밑변 길이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밑변 길이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그럼 높이만 최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야 뭐 여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넓이 최대. 꼭 여기를 잡아야 돼요? 아니, 여기 잡아도 돼요. 그쵸?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높이만 최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변 길이는 4분의 3파에서 3분의 8 뺐으니까 요 길이는 12분의 9에서 12분의 3, 12분의 6파이네요. 그쵸? 12분의 6파이. 그래서 4를 뺐으면 5지. 미안해. 1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4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점. 어차피 높이가 최대인 지점 찾는 거니까.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2분의 5파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들어가주면 6분의 5파이. 그렇죠? 그래서 요게 넓이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얘는 우리가 반원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지름을 빗변으로 한다면 당연히 원주각은 직각으로 나오겠죠.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수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적어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인 거는 바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길이가 3과 4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름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지름 길이는 5구나. 그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어차피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코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근데 이미 시작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야 뭐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얘 그냥 2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면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예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래서 사인 알파 5분의 3.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 그렇죠? 요 값으로 들어가 주니까 답이 그냥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아무래도 수능 기출 문제 그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여가지고 되게 좀 중요합니다. 22학년도 수능 기출 11번이면 2년 전이죠. 21년도 11월에 나온 거 12월이었나? 이때 수능? 아무튼 좀 그래요. 자, 얘는 삼각함수들 중에서 이제 탄젠트로 대칭성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문제죠. 요거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예요. 그쵸? 얘는 일단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 그죠? a분의 파이분의 파이. 그래서 a가 주기인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원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근데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 사실상 주기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주기 아니에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 통째로 각 자체가 a분의 파이 x가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쵸? 어차피 2분의 홀수 파이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뭐 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5파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어차피 2분의 홀수 파이 이렇게 써놓은 거여가지고 그죠? 2분의 홀수. 그죠? 그걸 그냥 찢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홀수면 되니까 3이어도 되고 5여도 되고 7이어도 되고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정리해서 양변에 파이 약분해주고 그럼 n 플러스 2분의 그러면 x는 an 플러스 2분의 1a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을 2분의 1로 잡아주고 거기서 a 하나씩 더하거나 빼주는 걸로 찾아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점근선이 그래서 2분의 a예요. 주기는 a가 되겠고 자, 그때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삼각형. 근데 주기가 a잖아요. 그럼 여기도 얘기했죠. 왜? 동일한 위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는 정삼각형이 길이가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얘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좌우가 대칭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분의 a예요. 2분의 a인데 문제는 이 점과 이 점도 당연히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탄젠트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것도. 그쵸? 그럼 여기도 지금 a인데 여기는 2분의 a 그리고 여기도 2분의 a 그쵸? 이렇게 나올 테고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한각 60도라고 잡으면은 이 각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4분의 a 요 길이는 4분의 루트 3a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완전히 나왔어요. 4분의 a, 4분의 루트 3a 괜찮죠? 완전히 나왔으니까 지금 이 함수식에다가 때려박으면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a는 x에다가 4분의 a 집어넣으니까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고 자 그러면 a 약분해주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자 여기 그냥 1로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루트 3분의 4다 라고 찾아집니다. 그럼 a 값이 나왔으니까 넓이 당연히 나왔죠. 어차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1대 루트 3대 2죠. 2분의 a면 2분의 루트 3a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래서 요 a 값을 대입해주면은 4분의 루트 3 이거 제곱하니까 3분의 16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3분의 4 루트 3이 정삼각형의 넓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3분의 4 루트 3 그쵸? 이것도 자 그래서 5번도 한번 좀 가볼게요. 5번도 자 x는 0부터 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사인 nx는 5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가 만나는 모든 의 합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F2와 F5 두 개 더해달래요. 그러면 F2라고 하는 거는 이제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n이 2일 때를 보면은 사인 2x와 5분의 1이 만나게 되는 그 교점들의 합을 구해주면 돼요. 그죠? 모든 해야. 자, 그럼 얘는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죠. 한 주기만 나타나지는구나. 그쵸? 1, 마이너스 1.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이게 지금 5분의 1과 만난다 라고 한다면 2점이죠. 그럼 아이고야. 그럼 이 두 점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 중점 4분의 파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2분의 파이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좌우가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이 5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n이 5인 경우는 sin 5x는 5분의 그러면 똑같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주기는 5분의 2파이. 그렇죠? 5분의 2파이. 그러면은 파이까지는 총 몇 번 나오지? 그쵸? 이거 구간을 주기로 나오면 총 몇 번 나오는지 횟수가 나오죠? 2.5번 나와요. 2.5번.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 2.5번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세요. 5분의 2파이를 갖다가 한 번 하면 5분의 2파이, 두 번 하면 5분의 4파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반, 그죠? 두 번 반, 주기가 한 번, 두 번, 반주기.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5분의 2파이, 여기가 5분의 4파이. 그렇죠? 여기는 5분의 파이, 여기는 5분의 3파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5분의 1과 만난다면 교점은 총 몇 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둘의 정가운데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예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네 둘 더하면 파이 나와요. 이 정가운데가 2분의 파이잖아요. 둘 더하면은 파이, 둘 더해도 파이, 둘 더해도 파이. 그쵸? 얘는 그냥 3파인데? 그쵸? 이 대칭성. 항상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최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게 어느 지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7파이가 될 거예요. 2분의 7파이. 오케이. 오케이. 자, 대칭성. 삼각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각함수에서는?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그죠? 기본형을 알고 있다면 주기성과 대칭성 그걸 그 무엇보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오늘 나가는 거는 미안해. 저기 삼각함수 활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미룰게. 이건 마지막으로 미루고 등차, 등비수열, 수열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프린트가 이제 등차, 등비수열이고요. 오늘 이거 하루에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가는 게 이제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이거 하루에 나갈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열의 합은 사실 그죠? 뭐 시그마 치는 것들 빼고는 진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공식 외우는 거라 진짜로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쪽은 뭐 물론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건 어차피 여기서 설명 들어가는 거고. 아니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하냐? 잘 모르는데 수학적 기납법에서 딱 수능에 나올 것들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떼면은 전체 수학적 기납법의 4분의 1도 안 돼요. 진짜로 싹 다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들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들어갈게요. 선물. 하하, 선물. 하하, 선물. 자, 여기에 지금 등차, 등비수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등차, 등비수열이. 이거 선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그렇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등차 등비 수열에 있는 내용이 자, 수열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서 그렇죠. 수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서 후딱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수열이죠. 같을 등자의 차이 차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항을 초항과 공차로 나타내는 거. 그죠? 초항과 공차로 나타내는 거. 그러면 초항과 공차로 안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굳이 억지로 저렇게 일반형 써서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 무난한 문제들 같은 경우 아니 뭐 아무리 어려워도 솔직히 초항공차로 풀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초항공차 썼다가 들어가면 이제 우주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떤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쓰냐? 두 번째 중항 논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항과 다음항의 절반이 가운데항이다. 그쵸? 뭐 이렇게 일부러 좀 점화식 형태로 쓰기는 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3과 5와 7 있다.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당연히 이게 2배겠지. 괜찮죠? 중항 논리예요. 얘는 둘 합의 절반이라는 거 평균. 그래서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등차 중항은 다른 말로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산술평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술의 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합에 관련된 얘기. 솔직히 2번까지는 쉬워요. 근데 2번까지 쉬워도 이거 중항 논리 잘 모르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초항공차 가지고 푸는 거보다는 중항 논리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초항과 마지막 항, 항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왜 그렇죠? 뭐 1, 2, 3, 4, 5, 6, 7, 뭐 9, 8, 9, 9, 100 그쵸? 이런 거 더할 때도 앞뒤 더하면 계속 100일이잖아요. 그쵸? 이 규칙성 가지고 가는 거죠?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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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그럼 싹 다 더하면은 맨 앞과 맨 뒤 더한 거 아니 어차피 얘랑 얘도 하나 맨 앞 맨 뒤 더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 맨 뒤 더한 게 전체 100개 중에 2개씩 쌍쌍이로 가니까 전체 100개 중에 절반 세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은 A2 플러스 AN-1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A 플러스 D고 얘도 AN-D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이 DD 지워주면 당연히 초항하고 완전 똑같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 전체 항개수 절반 세트 이렇게 들어가신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일단 내가 기본적인 식만 좀 써놨는데 나중에 가선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돼요. 요게 평균이다.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평균만 n개 들어가 있는 걸로 봐도 돼요. 그쵸? 1, 3, 5, 7, 9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 둘의 평균이 5죠. 얘는 5가 5개 있으니까 5 곱하기 5라고 해도 돼요. 괜찮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 잘 봐야 됩니다. 맨 앞 맨 뒤 더한 게 전체 절반 쌍이라고 보는 것과 평균이 n개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관점을 다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뭐 초항과 공차 가지고 다 끝나더라. 일단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8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8번. 그죠? 이게 만약에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러면 A랑 D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죠? 상관은 없어요. A랑 D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A3를 갖다가 공차가 6이니까 2항에서 6 더한 거라고 친다면, 그쵸? 꼭 초항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공차는 써도 되는데 시작항 자체를 A1항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2항과 3항 보는 거니까 얘를 2항에서 6 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2항만 미지수로 남겨두면 돼요. A2 플러스 3. 그쵸? 그러면 절대값 내부에 6이 더 큰데 절대값으로 똑같다? 이거 부호가 같을 수가 없죠. 무조건 달라요. 뭐 척 봐도 A2는 그냥 빵입니다. 그죠? 척 봐도 A2는 빵. 그럼 빵에다가 공차 3번 더해주면 5항이 나오니까 그죠? 18이 되겠네요. 18. 오케이. 0 더하기 공차 3번. 그죠? 초항 공차만 가지고 문제 풀면은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진짜로. 못 푸는 건 아닌데 언젠가 한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10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게 푸는구나. 자, 이거 기억부터 일단 잠깐 한번 볼게요. T4, 아니, 뭐, 된 친구들은 넘어가요. 지금 뭐, 탑 나온 친구들은 지금 다 맞아가지고. T4는 A1 빼기 A2 플러스 A3 빼기 A4예요. 자, 이거를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1항에서 2항을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 나오죠? 3항에서 4항 빼도 마이너스 D예요. 왜냐면 둘이 공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플러스 2D가 아니고 마이너스 2D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T5. 얘는 뭐야? T4에서 그냥 A5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플러스 A5니까. 근데 위에서 본 것처럼 T4가 지금 마이너스 2D이기 때문에 5항에서 공차 2번 뺐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3항이죠. 괜찮나요? 3항과 5항은 공차 2개 차이 나기 때문에 5항에서 공차 2개 빼면 그냥 3항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T2에는 등차 수열이냐라고 돼 있는데 T2는 그죠? A1 빼기 A2 마이너스 D. T4는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2D. T6는 T4 더하기 A5 빼기 A6. 뭐야, 얘가 2D잖아요.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3D. 그쵸? 아니, 어차피 두 개씩 늘어나는데 두 개 늘어날 때마다 그냥 계속 마이너스 D예요. 두 개 늘어날 때마다. 그쵸?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로 나오는구나. 그쵸? 공차는 마이너스 D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있는 문제는 좀 생략하고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 15번 한번 가볼게요. 뻔한데 희한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뻔한데 등차 수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등차 수열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억지로 등차 수열에 끼워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풀려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점의 좌표들을 다 뽑아내도 돼요. 근데 등차 수열 입장에서 봐서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게 이차함수 입장에서의 어떤 특징. 그죠? 이거 우함수예요, 우함수. 좌우대칭. 이 좌우대칭만 잘 보면은 등차 수열 입장에서 봐도 문제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교점의 좌표들 구했지. 잘했어. 지금 일단 뭐 답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해서 들어갔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제일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등차 수열 그냥 무시하고 이차함수 근구한다. 그래놓고 걔네가 등차 수열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빨리 나오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가장 최선의 풀이는 등차 수열 입장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풀이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더 빠른데 왜 근으로 들어가는 게 더 가장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생각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근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일단 A1과 A4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요 함수 그쵸? y는 x제곱 마이너스 9 요거랑 y는 k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노란색 표처럼 두 개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x제곱은 k 플러스 9 그래서 x라는 근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9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9 A4는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9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A2, A3 관련된 교점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로 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와 y는 k의 교점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x제곱은 9-k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k로 간다는 거.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루트 9-k, a3는 플러스 루트 9-k. 이렇게 해서 4개 교점이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문제를 풀었을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빨리 나온다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하진 않겠죠? 저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적인 관점에서 문제 푸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왜? 아니 교점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얘기했지 등차 수열에서 교점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많이 나오는 풀이.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지금 답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케이. 저 수열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답을 낸 친구도 있긴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A2, A3도 당연히 좌우 대칭이죠. A1, A4도 당연히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의상 얘를 그냥 마이너스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D가 꼭 공차는 아니에요. D가 꼭. 그럼 얘를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얘는 D가 되겠죠? 그럼 얘는 3D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럼 무조건 좌우 대칭이니까 이 공차가 지금 다 2D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2D니까. 여기도 2D. 그럼 여기는 D, K 3D, K 그러니까 D 집어넣는 것과 3D 집어넣는 게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바로 끝나요. 이러면은 그렇죠? 이게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근데 뭐 20번 문제인데 이 정도 시간 들어가는 게 아깝진 않죠. 20번 문제인데. 그렇죠? 이 당시 20번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4번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D, 3D 이렇게 잡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어차피 얘는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러면은 D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죠. 그 다음에 3D는 9D제곱 빼기 9 어차피 내부가 무조건 양수예요. 왜? 그냥 양수인 애니까. 그쵸?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9는 9D제곱 마이너스 9 그래서 18은 10D제곱이구나. 그래서 공차는 2D지? D제곱이 5분의 9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K값을 구해달래요. K값은 뭐지? K는 그냥 얘가 K잖아요. 요게 이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D제곱 구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5분의 81 빼기 9 5분의 36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식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식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등차 중앙 쪽으로 좀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형이었어요. 일반형. 그러니까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그런 유형 문제들이고요. 이제 유형 2번이 중앙 위주로 좀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뭐 중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라서 뭐 간단하게 일단 16번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A1 플러스 A3는 20이에요. A2는 얼마냐? 그쵸? 굳이 이걸 가지고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 필요 있어요? 어차피 이거 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미지수 2개 처리도 안 돼요. 그쵸? A, D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물론 A 플러스 D긴 하지만 그냥 요거 2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식. 그쵸? 중앙을 좀 이용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럼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별 차이 없는데 이게 의외로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얘도 초항공차 가지고 풀려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앙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면 공식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평균이지 뭐, 가운데 거지 뭐, 요런 논리를 취해줘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얘는 딱 봐도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공차 뽑아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얘는 2 플러스 3D, 2 플러스 9D 하면은 D 나와요. D 나오는데, 그죠? 그 D 구해가지고 뭐 14만 구하라 초항이 있으니까 뭐 공차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구할 수 있어요. 3점짜리 간단하니까. 근데 얘를 딱 2로 나누면 요게 뭐예요? 14항의 가운데 항이죠? 7항이죠? 7항이 14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차피 또 초항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1항하고 13항의 가운데 항이 14예요. 그쵸?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항 늘어났죠? 여기서 6항 늘어났잖아요. 그럼 12 차이 났으니까 여기서 또 12 차이 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초항공차로 그냥 문제 풀기 아무렇게나 한 번호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죠? 직관력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만약에 17번 같은 경우를 중앙논리를 제대로 잘 봤다. 그냥 딱 보고 26이지 뭐 그냥 한 5초면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아니 이 문제를 5초에 풀든 10초에 풀든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직관력 차이가 엄청나요. 나중에 킬러 가서는 손도 못 대는 상태가 발생해요. 초항공차 가지고 풀다 보면은. 그래서 직관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해. 뭐 지겹지만 중앙 논리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더 해볼까? 이게 참 웃기다. 저기 미안 19번 한 번만 부탁해 볼게요. 19번. 나 자꾸 쉬운 것만 해서 미안해. 이거까지만 하고 이제 딴 걸로 좀 갈 거예요. 그렇죠? 3항과 13항이 바로 나와요. 어, 3항과 13항이 바로 나오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4항. 그럼 어떻게 하지? 13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해요? 3항과 13항 사이의 관계. 항 10개 차이 나네. 공차 10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차이의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일단 3항은 27. 13항은 127. 그러면 10D 차이 나는데 10D가 100이잖아요. 공차가 지금 10이네. 그쵸? 그럼 13항에서 공차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137이네 라고 나와주면 됩니다. 그쵸? 중앙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중앙논리가 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중앙논리 빼고는. 등차수열합에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경우가 딱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그 케이스 제외하고는 중앙논리 외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거 중앙논리 안 통한다? 그럼 그냥 초항공차예요. 그쵸? 초항공차. 자, 그러면은 23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스텝 2로 가봅시다.
자, 가족것만 딱 보면은 그죠? 일단 칠항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 첫째 줄 잘 봐야 됩니다. 저게 의외로 굉장히 커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왜 뒤가 안 넘어가지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첫째 줄 다시 봐야 돼요. 되게 강력한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권 때문에 7항 그냥 0 나옵니다. 그럼 뭐 절대값이 있건 없건 0이죠. 그럼 6항의 절대값이 3이니까 6항은 당연히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3이겠죠. 왜냐면 공차가 양수니까. 그럼 딱 공차도 3인 게 바로 보여요. 그렇죠. 6항과 공차가 다 보입니다. 자, 그럼 2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별 수 없죠. 7항에서 그냥 공차 5번 빼주면 돼요. 7항이 어차피 0이니까. 그럼 공차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1번. 자, 스텝 2는 미안해. 넘어갈게. 스텝 2는 지금 25번 문제 괜찮고요. 26번도 괜찮아요. 27번은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좋다고는.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가 수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빈칸 채우기로는 삼각함수 활용이 나올 거예요. 올해까지는 아마 수열 쪽에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수열은 5년도 더 됐구나. 한 7년쯤 전 그때 유행하던 상태. 수열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27번은 빼도 큰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9번으로 가볼게요. 스텝 3지만 한 문제 풀어볼게요. 참 29번도 지겹게 많이 본 문제예요. 정말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를 줬는데 실제로 등비 수열 문제예요. 실제로는 왜 등비 수열 문제로 봐야 되냐면 이거 축으로 잘라 놓으면은 만들어지는 모든 직각삼각형들이 다 닮음이죠. 직각이니까.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도형과 급수를 좀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계속 닮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따라가요. 어떤 관계가. 다만 이때 AO, OC, OE 이런 길이들 나타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기울기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A랑 OB를 미지수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울기니까. 결국엔 닮음 가지고 등차 수열 이용해서 마무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디다가 뭘 잡아야 될지 몰라서 못 풀게 돼요. 대부분.
자, 다시 한번.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이게 지금 다 닮음입니다. 닮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AB 기울기를 알고 싶대요. 그럼 AB 기울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기울기야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쵸? 5A분의 5B가 답이에요. 그쵸? 5A분의 5B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O, OC, EA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일단 AO 길이가 쓰이겠는데 나는 이걸 그냥 A라고 잡아볼게요. 스몰 A라고. 자, 그러면은 어차피 OB 길이 알아야 돼요.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나는 이걸 그냥 B라고 잡아볼게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기울기를 뭐 M이라고 해서 AM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기울기 M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갑시다. 기울기가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n. 그러면은 기울기가 n이니까 OB 길이는 NA가 되겠네요. 괜찮죠? A에다가 n 배해주면 돼요. 답은 n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OAB 삼각형이 OBC 삼각형과 닮음이에요. 밑변에다가 n 곱하면 높이죠? 얘도 밑변에다가 n 곱하면 높이에요. 얘도 밑변에다가 n 곱하면 높이고요. 얘도 밑변에다 n 곱하면 높이에요. 이게 지금 다 닮음이라는 거예요. 자, 1분만 있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힌트를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OC는 n제곱 A라는 거예요. 이거다 n 곱하면 되니까. 그쵸? 등비수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R배, R배, R배. 그쵸? 왜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계속 닮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n세제곱 A. 그럼 이 O 길이는 n4제곱 A.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AO, OC, EA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AO 길이는 A, OC 길이는 N제곱 A, EA 길이는 N4제곱 A 빼기 A예요. 그렇죠?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두 개 더하면 OC 2배겠죠? 그쵸? 등차 수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비율 자체는 등비 수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 기울기 구할 때 이거는 이거로 해도 돼? 상관없지. 똑같아요. 어차피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똑같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AO랑 EA 더하면은 그쵸? 이게 지금 2호죠? N의 제곱 A가 5시 길이 2배, 2N제곱 A가 된다. 그러면은 A 약분하고 N제곱도 약분하면은 N제곱은 2네요. N이 기울기잖아요. 그냥 루트 2가 됩니다. 간단하게 루트 2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등차 수열 합으로 가볼게요. 하하하하.